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미진했다면서 내년 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김정은식 경제발전 계획 실패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경제계획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 고수와 국제관계를 도외시한 자력갱생 구호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집권 후 첫 공개 연설을 통해 인민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36년 만에 개최한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인 계획경제 구조를 복원해 인민 생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후 5개년 전략은 북한 경제의 최대 과업이자 핵심 의제로 부상했고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위해 전력과 석탄, 금속, 철도 운수 등 4대 선행부문과 농수산업, 경공업, 대외 경제관계 등 각 부문별 과제를 제시하고 개선을 독려했습니다. 특히 발전소 보수와 건설, 송배전망 개건보수 등 전력 문제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강조하고 합영 합작을 통한 주체적인 무역구조 개선과 경제개발구 확대, 관광사업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경제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한국통계청 자료를 보면 김 위원장이 최대 과제로 강조했던 발전 전력량은 2018년 기준 249억 킬로와트시로 1990년에 277억 킬로와트시를 밑도는 등 4대 선행부문 대부분이 20-30년 전과 비교해 진전이 없거나 더 퇴보했습니다. 북한의 수출액 역시 지난해 2억 6,100만 달러를 기록해 4년 전 기록한 45억 달러의 17분의 1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 북중 전체 교역액은 4억 1,2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7% 급감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밝혔습니다. 국제경제분석 컨설팅 업체인 피치솔루션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수백만 명이 굶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고난의 행군 시기에 1997년에 기록한 마이너스 6.5%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8.5%를 기록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도전과 주 객관적 환경을 또 전원회의 결정서에선 혹독한 대내외 정세의 지속, 다시 말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과 코로나 여파, 그리고 연이은 대형 홍수 사태를 언급했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핵무력 고수에 따른 제재 장기화와 국제 추세와 동떨어진 사회주의식 자립경제 체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He paid a high economic price for his provocative military policy in 2017, and he wasn't able to sustain, the economic development effort, even though he was, giving it high priority. 또 북한의 핵무력 고수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촉발해 무역의 발목을 잡았고 4대 선행부문은 투자 없이 구호만 요란했으며 자원 투입은 누가 이익을 챙기는지조차 모르는 고질적인 계획 통제 경제가 계속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자원에만 의존하려고 하면은 더 이상의 발전은 없고 현상 유지밖에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력갱생, 자력으로 제재로 돌파한다는 게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정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진정돼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더라도 비핵화와 실질적인 개혁 개방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차기 5개년 계획의 성과도 거두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내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사이버 안보 기반시설 안보국이 보잉사 등 미국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변종 멀웨어, 즉 악성 소프트웨어 활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특정한 점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목적이 해당 업체들로부터 첨단 군사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 안보국 C사는 19일
북한 정부가 블라인딩 캔이라는 이름의 원격 접속 방식의 악성 소프트웨어인 변종 멀웨어를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사는 이날 공개한 멀웨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분석은 사이버 안보 기반 시설 안보국과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공조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FBI는 특히 이번 공격이 북한 해커 집단 히든 코브라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우회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표적 전산망에 대한 접속을 유지해왔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조직들이 미국 내 방산업체 등 정부 계약자들을 겨냥해 구직 공고 등으로 위장한 악성 웹문서를 미끼로 사용해 해당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들 해킹 조직은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초 핵심 방위산업체와 에너지 기술 회사의 정보를 빼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보고서에 공개된 악성 코드가 담긴 문서에는 미국 방산업체 보잉사의 상표와 항공기 이미지가 포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서는 보잉사의 인사 담당자가 보낸 것처럼 꾸며져 있어 피해자가 문서를 열어보도록 유도했습니다. 매튜 하 민주주의수호재단 사이버안보연구원은 이번 미국 당국의 보고서가 북한을 직접 지목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In the recent weeks, there have been a lot of private cybersecurity companies such as McAfee and ClearSky reporting on various attacks going on these specific targets worldwide. But this, it entirely shows the U.S. government is attributing these attacks to the North Korean regime. 매튜 하 연구원은 또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으로 북한이 원격 접속 트로얀 방식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같은 원격 방식을 사용해온 북한이 이번에 미국 항공 방산업체를 해킹해 한국과 미국의 공군력 등을 파악하려 한 것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국 육군부가 최근 발간한 국방보고서는 북한 전자정보전 역량 중 하나로 6,000명 규모의 사이버 부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전 지도국에 소속된 정보탈취 전문 해커들이 한국의 전쟁 계획 등 군사정보를 탈취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북한 멀웨어 포착과 관련해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안보 담당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지속적 개입을 사령부 차원에서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과 쿠바, 사우디아라비아가 별도의 정보작전 운용을 통해 미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방첩기관이 밝혔습니다. 윌리엄 에반이나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 국장은 19일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사이버안보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과 쿠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주요 정부주도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받아 향후 70일 안에 집중 공격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사이버 전문 매체 사이버스쿱 등 미국 내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에반이나 국장은 또 선거 개입 분야에서 이들 세 나라의 역량은 러시아나 중국,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 비해 뛰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이들이 기존 선거 개입국과 연계해 움직이는 정황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쿠바 등이 미국의 선거에 혼란을 일으키도록 이들에게 새로운 방법 제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 다롄항과 북한 남포항 사이에 해상 운송을 일시 중단한 데 대해 국제기구와 미국 내 구호단체들은 도움이 절실한 북한 내 취약계층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벌여온 미국의 한 지원단체는 20일 VOA에 해상운송 임시 폐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 중이라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접근을 더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대표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등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최근 북한에 내린 심각한 수준의 집중호우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외부 지원 없이 스스로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당 해상 노선의 일시 중단 사실을 알렸던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20일 VOA에 현재 해상 운송을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 북한 당국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으며 이 협상은 단지 비용이 아닌 한반도 안보 분담의 문제라고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 군사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20일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자신은 양국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 여러 번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양국 모두의 공유된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는 끝나지 않았으며
분명히 그들과 함께 다시 접근하고 있고 이는 단지 비용 분담이 아닌 한반도 안보 분담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쿠퍼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미국 측 도나 웰턴 신임 방위비 협상 대표가 이달 초부터 한국 측의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와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힌 뒤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